안녕하세요. 저는 강남대성 위협을 졸업해 국어 1등급, 수학 1등급, 영어 1등급, 생윤 사문 1등급을 받게 된 김태우입니다. 배정받은 학교에 다녀온 다음에 등원을 해서 다른 과목들은 올해 평가원 기출을 풀었고, 수학은 실전 모의고사 1회분을 푼 다음에 다른 실전 모의고사에서 미적분만 뽑아서 2회분을 풀고, 집에 8시쯤 와서 일찍 자고 일어나서 학교에 도착을 하고 예열로 화작 기출 2회분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국어를 본 다음에 수학을 치기 전 국어 시험의 난이도가 좀 높아서 이제 남은 수학, 영어, 탐구를 잘 볼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는데, 작년에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불안감을 많이 가졌다가 오히려 남은 시험을 다 망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 대신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, 또 그 자신감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제가 고3 때 모의고사를 괜찮게 보고 또 목표도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곤 했었는데, 오히려 수능 때 수학이 4등급이 뜨고 생원이 5등급이 뜨는 등 수능을 심하게 망쳐버려서 가채점을 하고 이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가기에는 너무 지금까지 성적이 아깝기도 하고, 그래서 가채점을 한 날 바로 재수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수능을 망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봤을 때 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공부에 너무 오랜 시간을 썼던 것, 그리고 체계적인 학습에서 미흡했던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대성 위협에서는 체계적인 일정도 더 유기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좋은 장학제도, 통학거리도 고려해서 위협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자유로운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. 제가 후반기 때는 나오는 컨텐츠도 많고 모의고사도 풀 시간이 늘어나서 학습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었는데, 제가 원할 때 그때마다 학습 시간과 수업 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같은 과목이더라도 여러 명의 선생님을 수강할 수 있고, 그래서 한 과목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담임 선생님께서도 입시나 성적 추이 때문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상담 주간을 맞춰주시고 해서 멘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제 성적에 맞춰서 수시 지원이라거나 정시에서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그런 점이 수능을 보기 전까지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좋았던 콘텐츠는 강대 모의고사 K인 것 같습니다. 양적으로도 일주일에 매주 풀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제공이 되고, 질적으로도 수능을 훈련하는 실전 모의고사로서 늘 적절한 퀄리티를 보장해줬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제 성적이 좀 불안전했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분이 제공이 되고, 각 선생님들께서도 이 시험지를 자세하게 해설해 주셔서 늘 얻어갈 게 많았던 모의고사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도 제가 매달 제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, 크록스도 학기 전반부에 적절한 문제를 풀기 좋은 시간대에 주셔서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퀀텀 라이브러리 같습니다. 퀀텀에서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일반 책상보다 훨씬 넓었고, 제 교재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풍족하게 제공이 되어서 공부에 편리함을 더해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리를 드나들면서 주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며 공부 의지도 다졌고, 또 하원 후에 다음날 등원하면 자리도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서 또 하루를 시작하기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고3 때는 독해 방법론 같은 걸 체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, 정작 수능장에서는 국어에서 그런 게 통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재수 때는 이 글이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평가원 기출 지문들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런 포인트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, 여기에서는 왜 이런 어투를 쓰지? 여기에서는 왜 예시를 들었지? 여기서는 왜 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설명하지 않았지? 같은 것들에 의문을 느끼면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또 사설 모의고사를 보고 문학에서 연결된 작품이나 독서에서 내가 특별히 어려웠던 주제가 있다면 EBS 해설서를 계속 찾아보면서 공부했는데, 제가 수능장에서 연계책 한도가 높아졌던 걸 보면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때는 약점 보완을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내가 어디에서 계속 실수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고, 이와 관련된 고난도 엔지도 계속 풀면서 최대한 약점을 메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선택한 사회탐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실전 모의고사도 풀지만 오히려 개념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독하고 기출에서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수학 성적이 늘 복불복으로 나와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, 이러는 이유가 제가 특정 개념을 써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
그거를 접근조차 잘 하지 못해서 성적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수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특정 개념을 다른 문제만 골라서 한동안 이것들을 위주로 계속 풀었고, 이렇게 하니까 특정 개념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접근도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약점 보완으로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슬럼프가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다 같이 잘 되지 않을 때 더 심해진다고 생각했는데, 그래서 저는 공부 시간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하루에 수학을 6시간 공부한다고 하면 2시간씩 3번 또는 1시간 다시 4번 하거나, 오늘 4가지 교재를 풀 거라면 한 번에 하나씩만 푸는 방식으로 했는데, 이렇게 하면 과목을 바꾸면서 리프레시도 되고 또 몰아서 할 때보다 개별로 할 때 이 풀이가 더 잘 되기도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3일 뒤에 태블릿으로 다시 풀곤 했는데, 오답 문제를 풀 때는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시간 때문에 하지 못할 만한 특정 방법이라든지 노가다를 해보다든지 제 직관을 써보기도 하고, 그러면서 제가 수능장에서 풀이가 막혔을 때 써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봤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고3 때는 모의고사 문제가 좀 괜찮다고 해서 공부도 좀 대충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, 대성학원에 들어와서는 매달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 위치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, 여러 번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 약점도 많이 발견하게 돼서 그런 생각은 적게 되었고요. 그리고 학원에서 이미 체계적인 스케줄 관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평균적으로 성적이 상승하도록 돕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화작을 선택했는데 아무래도 화작 공부를 좀 더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작년에 엄매에서 화작으로 바꿨다가 올해도 계속 화작을 해서 화작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도 화작을 빼고 남은 시간만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해서 화작을 좀 소홀히 하곤 했었는데, 그러다가 제가 수능장에 가서 화작 마지막 문제를 푼 줄 알고 그냥 넘겨버려서 제 기중한 3점을 날려버렸는데,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서 아마 재수생활 돌아간다면 화작 공부도 틈틈이 할 것 같습니다. 재수생활 하다 보면 작은 성적 추이에도 이제 크고 작은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.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런 상처 정도는 가볍게 씻어낼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니까요.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